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상철이 하남자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하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남자의 끝판왕인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속구감 이야기. 뭐 옥순이라고 딱 지적하진 않았지만은 거의 뭐 옥순이라고 지정을 한 상태죠. 이마 튀어나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옥순이 보면은 이마에 뭐가 들어갔는지 튀어나온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튀어나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옥순이구나. 이마 튀어나온 사람은.' 누구라도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옥순이 "어 나 아닌가?" 이렇게 자기라고 손들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상철이 하는 얘기, 자기가 사주를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옥순이다." 그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이 자기가 사주를 많이 보는데 여기 출연하기 전에도 사주를 보고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 선택날 3 월 24일 날 3 월 24일 날 만나는 사람은 이마가 튀어나와 있을 거다. 아니 사주 보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MSG가 흉가가 된 건데 자 거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MSG든 구라든 어쨌든 분위기가 웃긴 분위기로 흘러갔고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이마가 튀어나온 사람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그랬다고 사주 보는 사람이. 그리고 옥순이 "어 나 아닌가? 이마 튀어나온 사람 나다." 자진납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사주를 보면 모든 게 다 보인다고. 그 안에는 속궁합도 있고 24 일에 만나는 사람하고 속궁합이 엄청 잘 맞는다고 사주 보는 사람이 말했다고 하거든요. "결혼 생활하면은 엄청 행복할 거다." 저 속궁합 얘기는 사실 하면 안 됐어요. 좀 너무 나가도 나간 거고 사실 옥순도 저렇게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기분 나빠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너무 웃어줬다 옥순도. 뭐 그렇다고 저기서 화를 내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반응을 보이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많이 웃어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광수는 이미 기분이 나빠 있죠. 뭔가 내가 라이벌로 느껴서 기분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여자가 지금 저렇게 농담의 대상, 어떻게 보면 성적 농담이죠. 그런 농담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저게 상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기분이 나쁠 상황인데 하필 또 그게 상철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분이 더 나쁜 거지. 사실 상철 말고 저런 얘기를 할 사람도 없어요. 영수도 저런 얘기는 안 하겠다. 요즘 영수의 활약이 엄청난데 그렇게 입이 가벼운 영수도 저런 얘기는 안 합니다.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 사실 저 속궁합 얘기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옥순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게 반응을 해 줬다. 좋아서 웃은 건지 보니까 억지로 웃어 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그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도 잠깐 웃긴 했지만은 그렇게 리액션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어요. 분위기가 귀신 들린 것처럼 싸해졌거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야? 마무리도 안 되고 있고 말이 속궁합이지. 19금이잖아요, 19금. 광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일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옥순도 저기서 정색을 해 줬어야 돼요. 티는 저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나를 농담의 대상으로 성적 농담의 대상으로 오르내리지 못하게 화를 냈어야 돼요. 사실은 대놓고 화를 낸다라기보다도 기분 나쁜 티를 좀 보여줬어야 되죠. 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옥순을 찝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상철이 옥순하고 데이트해서 옥순이 "잠깐 거리를 둬야겠다. 잠깐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그러려고 했어. 나도 사실 데이트할 때부터 아까부터 그러려고 마음먹었었어." 라고 얘기한 부분은 정말 찌질함의 극치였다. "나도 그러려고 했어."가 아니고 물어봤어야죠.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사실 의미는 없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정내미가 떨어지고 질렸다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래서 이미 지쳐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사실 사귀고 있는 사이도 아닌데 썸을 탄다고 하기도 좀 애매모호해요. 거의 일방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철이 보여주는 일방적인 직진. 옥수는 그거를 선별적으로 받아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좀 시간을 갖자. 내일 하루 정도는 좀 떨어져 있자." 얘기를 한 거고 상철이 "나도 원래 그러려고 했어."라고 한 거고 옥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굉장히 하남자스럽고 짜치는 부분인데 그 얘기를 또 남출들 앞에서 하거든요. 근데 각색이 들어갑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설치를 해 놓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옥순하고 대화를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했고 "대화가 너무 잘 통한다.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서 대화할 때 너무 편하다고. 본인은 편하겠지. 본인 하고 싶은 말, 본인이 원하는 말만 골라서 하고 있고 옥순이 다 받아주니까. 근데 오늘은 좀 아니었다. 서로 오버하는 게 서로 안 맞다고 느껴졌다고. 야, 본인이 오버를 해 놓고 서로 오버했다라고 저렇게 호도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바라고 편한 상태가 서로한테 맞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서로 오버하고 있으니까. 서로 불편한 것도 있고. 일방적인 거를 지금 쌍방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옥순도 나랑 똑같이 했다. 똑같이 오버했다. 서로 잘 맞는다라는 거를 저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지쳐가고 있고. 야, 저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지쳐가고 있는 거는 상철이 아니고 옥순이거든요. 왜냐, 너무 극과 극이야. 상철이 보면은 진지할 때는 너무 진지하고 가벼울 때는 그냥 가벼운 느낌이 아니고 애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이 원하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유머도 섞고 너무 진지하지 않는, 그렇다고 막 재밌을 필요도 없고 그런 적당한 가벼움을 원한 건데, 이거는 뭐 가벼운 걸 떠나서 애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사실 30살 그 정도면 애도 아니죠. 애도 아니고 성인이고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성숙했어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성숙함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광수에 대한 질투심, 집착, 게다가 이제 뒷담화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옥순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분명히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잘잘못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본인이 잘못한 건데 서로 잘못했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지칠 수 있죠. 왜냐? 옥순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본인도 지쳐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진절머리가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 쪼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옥순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 서로 막 지쳐간다. 서로 힘들게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데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내일은 옥순님 안 만나야지. 야, 이거 이렇게까지 거짓 정보를 남자 출연자들한테 얘기를 한다. 결국은 내 의지다. 내가 한동안 옥순한테 눈을 두지 않을 건데, 관심을 뗄 건데, 그거는 모두 다 내 의지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였는데 찼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여자친구한테 까였는데 걔 내가 정리했어. 내가 찼어.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옥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별도로 하긴 할 텐데 옥순의 잘못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둘이 데이트할 때 보면은 옥순은 거의 영혼이 나가 있는 상태였고, 상철은 어떻게든지 너무 간절해 보였어요. 어떻게든 내가 옥순을 잡겠다. 그래서 막 가벼운 모습도 보여주다가, 광수에 대한 디스죠. 사랑은 쟁취하는 거다.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옥수는 거기에서 상철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약간은 광수의 입장,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 시간을 뺏긴 그런 광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도 참 애 같죠. 물론 옥순이 내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해주네. 내 정성을, 내 직진을 알아주지 않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근데 내 편을 들지 않는다. 이게 네 편 내 편 지금 가릴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사실 20대 한 초반 첫 연애할 때, 연애가 미숙할 때 나오는 행동들이고 그런 마인드거든요. 혈기왕성할 때, 연애 경험이 없을 때. 그리고 보면은 항상 쫓기는 기분이에요. 여유가 없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진짜로 마음에 들어 하는데 미치겠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두고 내가 여유를 갖는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연애 고수도 힘든 겁니다. 그거는 내가 여유를 부리고 전략을 짜고 밀당을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나한테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곧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혹은 집착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철은 옥순한테 너무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조차. 약간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철이 옥순을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냥 고만고만 했다라고 하면은 저 정도의 모습까지는 보여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니까. 물론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성, 본능이 튀어나오는 거고, 옥순 아니면 내가 죽겠다. 이런 각오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옥순을 좋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옥순의 역할입니다. 옥순의 롤, 옥순의 처신. 제가 봤을 때 옥순은 연애 경험도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런 끼들이 있어 보여요. 밀당이라든지 남자의 마음을 좀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경험이 있어 보이고 끼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상처를 저렇게 하면 될까? 저는 거기서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가이드를 주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옥순이 상철을 조금 더 부추기는 측면들이 더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상철이 광수를 불러내죠. 사과를 하려나 보다. 물론 저 사과를 하는 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 알았어, 네가 그랬구나, 괜찮아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좀 사과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못마땅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상철이 광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광수는 상철에 대해서 진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듯해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광수한테 뭐라고 하느냐? 광수님도 옥수님이 1등일 텐데 나도 모르게 내가 형님의 기회를 많이 뺏고 있었나 보다.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긴 시간 동안. 이 방송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게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뛰어넘어서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진이 빠지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좀 미방분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이야기를 했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야 상철이 진짜 좀 너무했다. 적당히 했어야 된다. 혹은 저 정도는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형님의 시간을 좀 뺏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옥순이 얘기를 한 부분이죠. 자기가 느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옥순이 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옥순이 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구나. 이 부분을 캐치를 하고 지금 광수를 불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나만 생각했나? 너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했나?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나?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광수의 반응은 사실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뭔가 대화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광수한테 감정이 상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었다고. 자기가 몇 번이나 친해지려고 나가서려고 했는데 나를 밀어냈다 형님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 광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또 해요. 4대1 데이트할 때 자기가 어쨌든 같이 나가려고 했다. 근데 자기를 쓱 보고 피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면은 광수가 바닥만 보고 있어요. 뭔가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는 느낌이고 이 말을 크게 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작게 했기 때문에 뭔가에 집중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고 들어도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자, 저 얘기를 듣는 순간 광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상철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뭐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 그런 일을 가지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좀 품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광수가 성격이 조용조용한 성격이기 때문에 대놓고 뭔가 상철한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뜻 아니었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 무시하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 사건도 없었고 저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광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광수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광수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대화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좀 길어졌다. 길어진 거는 같은데 내가 그걸 못하게 할 건 아니고 다만 기다렸다가 대화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조급하지 않게.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양호했어요. 그렇게 나이스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문제의 발언들이 이어져요. 옥순님이 만약에 불편해했으면은 끊었겠죠. 중간에 대화를. 그러니까 옥순도 지금 나를 마음에 들어서 길게 대화를 한 거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쇼를 한 게 아니고 옥순도 나를 마음에 들어해서 서로 마음에 들어해서 이야기를 길게 한 거다. 사과를 하려면은 사과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죠. 거의 뭐 선전포고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얘기는 했지만은 옥순이 사실 나를 좋아해. 나를 마음에 들어해. 그러면서 갑자기 광수 핑계를 대어 광수 탓을 하는 거죠. 아니 네가 적극적으로 더 대화를 하고 싶었으면은 대화가 끝나고 남는 시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새벽이든 뭐 언제가 됐든 그 시간을 아껴서라도 네가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맞아요. 그거예요. 내가 이거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너도 좀 이랬잖아. 이런 느낌? 사과가 아닌 거죠. 우리는 굳건하다. 그리고 광수 네 잘못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래. 시간 많았잖아. 왜 대화 안 하고. 왜 그래. 자, 그런데 웃긴 거는 광수는 한 번도 저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상철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 내가 시간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옥순하고 둘이 얘기하다가 옥순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발작하는 거잖아요.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광수가 대답할 필요도 없는데 대답해줄 이유도 없는데 대답을 해줍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상철님이 옥순님하고 대화가 끝나면 내가 옥순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옥순이 힘드니까 대화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준 거다.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보이는 거고 여유가 보이는 거죠. 물론 옥순에 대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광수도 여유를 마냥 부릴 수는 없어요.
저게 차이인 거죠. 상대방은 지금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다라는 거. 누구하고는 다르게. 대화하는 게 힘들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붙잡은 상철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내 할 말을 다 못했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었다는 거.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철이 옥순을 계속해서 붙잡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고. 광수가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하고 싶었다고. 이미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사과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고. 말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해서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냥 미안합니다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광수 탓을 하고 있고 옥순하고 나는 잘 맞아서 그런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앉아 있고 광수가 어쨌든 감사하다고 가자고. 광수가 굉장히 젠틀해요. 그래도 자 이제 진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상철이 하죠. 뭐라고 하느냐? 같이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못했으면 제대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내가 진짜 미안한 게 아님에도, 내가 진짜로 실수한 게 아님에도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저 얘기가 뭘까요? 난 미안하지 않다. 잘못한 게 없다. 그런데 네가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사과하는 거다. 광수는 단 한 번도 상철한테 불편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거는 옥순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죠. 결국은 옥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옥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본인은 사과하기 싫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은 네가 그렇게 느꼈다고 옥순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다라고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앞에서 얘기했었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인터뷰는 더 가관이죠. 상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당황하면서 고마워하는 것 같았다. 자기한테. 고맙다고 말을 한 부분을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하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땐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고마운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죠. 왜냐 이게 사과가 사과처럼 끝났으면은 그나마 그래 네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풀게. 뭐 풀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그냥 받아들였을 텐데 구구절절 변명이 들어간 거고 끝에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전에는 나를 날카롭게 봤는데 오늘은 부드럽게 본다. 야, 저 어떡할 거야.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을 보는 거죠. 광수는 상철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별로 대놓고 표를 안 냈으니까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은데 날카롭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기가 사과한 거 하나로 이제는 나를 부드럽게 보는구나. 역시 나는 대인배야.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이 풀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풀렸겠어요. 본인이 광수 입장이라면 이게 마음이 풀리겠냐고. 마음 풀리라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사과가 사과로 안 끝났잖아요. 나는 미안한 게 없지만 네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얘기한 거다라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저 얘기도 사실은 본인이 불편해서 한 거죠. 옥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본인이 느끼기에 그러면 좀 불편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광수를 불러서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이 편해지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광수한테 미안해서 광수가 느꼈을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본인 편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리고 옥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추측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난 미안한 게 없다. 잘못한 게 없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하는 거다. 옥순하고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 미숙함 뭐 그런 거는 연애가 미숙하다. 좀 덜 성숙했다. 어리다. 이런 얘기 듣고 끝날 문제긴 한데 사실 속궁합 이야기라든지 그거는 선을 많이 넘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광수하고의 저 대화 광수한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왜 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거는 사과가 아니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나 광수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다. 내가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옥순한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거리가 하나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은 상철이 눈물을 흘립니다. 옥순하고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름이 폭발을 한 거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물론 저 안에서는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상철은 여유가 없다. 너무 본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본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좀 꼬이고 잘 안 풀리는 느낌들이 있어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옥순이 제일 중요해요. 상철이 놓을 수 있게 집착하지 않게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괜히 이것저것 챙겨주는 척 하지 말고 좀 혼자 놔두고 마음이 없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죠. 왜 사람 헷갈리게 하냐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